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여코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토픽은요, 제가 왜 굳이 풀타임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 3년차 모션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해왔었어요. 풀타임으로 일한 적도 있고 숏텀, 롱텀, 프로젝트 베이스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한테는 풀타임보다는 프리랜서가 훨씬 더 잘 맞는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우픈 게,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전화하거나 하면은 엄마 나 이번에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됐어, 이번에는 뭐 며칠짜리야 혹은 몇 주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부모님 같을 경우에는 반응이 보통 아유 네가 빨리 풀타임을 구해야 될 텐데 맨날 그런 비정규직만 해서 어떡하니,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고는 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비정규직인 직업인 것 같고 되게 불안전하고 안 좋은, 마치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바탕을 한 그런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의 그런 장점들을 널리 전파를 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사실 회사라는 게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을 하면은, 회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사실 제 진짜 원래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되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고, 특히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걸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물론 이건 롱텀 프리랜서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긴 되지만, 내가 완벽한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래도 회사 이런 동료들과 상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한국처럼 막 일이 끝나고 막 부어라 마셔라 3차 4차 막 이렇게 술을 먹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좀 더 캐주얼하게 팀 런치, 팀 디너, 팀 드링크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나의 이런 회사 내에서의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가고는 했었답니다. 그 외에 뭐 회사 내 액티비티라든지 뭐 홀리데이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참석을 해야만 했고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며칠부터 뭐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뭔가 소속감이라는 게 좀 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팀원들이 무언가를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액티비티 같은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좀 쿨하게 안 해도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고 칼퇴 같은 문제도 아무래도 풀타임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상사나 동료나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진짜 막 불이 나게 똥꼬에 불난 것처럼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프리로 일할 때는 내가 오늘 나의 할 일을 다 끝냈더라면, 혹은 뭐 듀레이시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진짜 눈치 안 보고 바로바로 칼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도대체? 요거지 요거. 요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보통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샐러리를 받는 것보다 환산을 했을 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게 훨씬, 정말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짭짤한 편이에요.
보통 아월리 혹은 데일리 레이스로 수당을 받거나 혹은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한다면 이 전체 일을 마무리하는데 뭐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이 얼마로 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를 받게 되는데, 물론 프리라는 일이 정말 1년 내내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경우가 더 크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샐러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많게는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연봉을 계약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회사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나의 했던 롤들도 체크해주고 나의 성장 가능성도 체크해주고 해가지고 저의 이런 샐러리를 높일 수 있는 리뷰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하지만, 사실상 때가 됐다고 따박따박 제 월급을 올려주는 그런 회사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연차마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 정말 완벽하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본인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서 나의 이런 레이트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나는 이 정도를 받아도 돼, 나는 뭐 작년보다 오늘 요만큼 더 성장을 했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저의 레이트를 계속 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보다는 이제 텍스가 훨씬 세기는 세요. 정말 안 떼도 30 몇 프로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아, 대신에 프리랜서는 풀타임처럼 그런 베네핏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라고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런 베네핏들이 하나도 베네핏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 일단 저는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6년 동안 지금 살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진짜 병원에 문지방도 넓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아팠죠. 진짜 막 몸이 으슬으슬 막 진짜 미치게 아팠던 적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애드빌 먹고 잠 열심히 자고 밥 열심히 먹고, 그래서 내가 진짜 되게 자주 아프고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또 문제는 보험도 너무 싼 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커버되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비싼 보험을 들이면서까지 내가 그걸 굳이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사설 보험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미니멈한 그런 것들만 커버가 되는 그런 되게 싼 보험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뭐 1년에 한 1,000불 정도 하는? 프리하면서 그냥 그런 사설 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그 외에 뭐 401k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걸 매칭해준다는 베네핏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막 이 회사에 약간 뼈를 묻을 각오로 막 진짜 최소 막 5년, 6년 막 이렇게 이 회사를 다닐 게 아니라 뭐 끽해봤자 1년, 2년 다니다가 그만둘 마음으로 풀타임을 다닐 거라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이 외에 좀 특별한 혜택 같은 거라고 하면은, 특히 어떤 회사가 큰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작게는 하다못해 영화 티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티켓, 호텔 티켓, 렌트카 이런 것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막말로 1년에 뭐 여행을 가가지고 렌트카 하고 비행기 하고 호텔 하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데 정해진 제약이 되게 많아요. 뭐 이 호텔 내에서만 되고 이런 비행기 티켓 내에서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는 풀타임 할 때도 별로 막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패스. 구독 꾹꾹꾹.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완벽한 밸런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좀 더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 정말 최고의 장점이 저는 페이드 베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분명 놀았어. 회사를 가지 않았지만 돈은 들어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데이오프가 껴있을 거고, 그 외에 식데이오프 있을 거고, 그리고 홀리데이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데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 스테이트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미니멈 데이가 11일로 알고 있고요. 많게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언리미티드까지 있습니다. 오, 진짜 솔직히 언리미티드로 풀타임을 간다면 이건 좀 프리랜서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좀 강력하다. 식데이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거를 막 일일이
카운트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사람 치사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막 3번 있는데 너 3번 다 썼으니까 오늘은 아파서 막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 너 꿀꺽 회사에 몸 질질 끌고 나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을 해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아무튼 페이드 시크데이 오프가 보장이 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긴 하겠죠. 그 다음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빨간 날. 빠빠 빨간 날. 직장인들의 살아가는 이유죠. 항상 그래서 새해 되면은 아 이번 연도에는 빨간 날이 며칠이나 있나 하고 세어보는 그런 묘미도 또 있잖아요. 미국에도 빨간 날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만큼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롱텀으로 쉴 수 있는 빨간 날은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그 연말 시즌 이렇게 2개 정도가 가장 이런 왕건이 빨간 날인 것 같은데 이때도 다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사실 제가 풀타임을 했던 경험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운이 좋게 그런 12월 말쯤에 그 제가 일했던 타이밍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연말이 되면은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거의 한 3주를 회사가 문을 닫아서 휴식을 했었는데 그거 진짜 다 페이드 받았거든요. 너무 행복하지 솔직히. 이렇게만 들으면 뭐야 이거 완전 풀타임 해야겠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다 좋아만 보이는데 구석 쏙쏙들이 치사한 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는 휴가랑 식데이 오프랑 섞어서 못 쓰게 제한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페이드 오프인데 거기에 주말을 껴서 포함을 시키는 약간 야근 그런 회사도 있고요. 뭐가 됐건 얼리밋이 아니라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는 14일이야. 이미 저번에 10일을 썼고 나한테는 4일밖에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이번에 일주일을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3일을 포기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회사 돌아가는 이런 타이밍을 봐가면서 휴가를 써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쉬고 싶을 때 다 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나의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고 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젠 쉴 때가 됐다 이러면 그만큼 텀을 비워두고 그리고 휴가가 끝나고 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매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실은 여행을 중간중간에 때때마다 해줘야지 또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다못해 1박 2일 뭐 근교 여행이라도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는 분들이 일을 하신다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남들 다 쉬는 날 쉬면 그게 또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남들 다 일할 때 나 혼자 막 어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호캉스 즐기고 요런 맛. 그리고 그것도 있어. 성수기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괜히 아깝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내가 여행을 가서 일을 안 한다든지 빨간 날이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문이 닫아서 못 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제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은 정확하게 그거 일수를 다 계산을 해서 페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꼭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엄청 페어하다고 생각을 했어. 정확하게 일한 만큼 보상을 적어도 받는 거잖아요. 전 옛날에 풀타임으로 일할 때 진짜 막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오니까 진짜 막 책상에 앉아있는데 막 짜증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거를 못 참는 성격은 진짜 풀타임 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야근 많은 회사에서는 더더욱이. 치우카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꾹. 드디어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를 찐 뉴요커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뉴욕에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었고 뉴욕을 사랑하게 된 계기도 바로 프리랜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매겨봤어요. 먼저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회사는
월가 쪽 완전 로어 맨하탄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서호 뒷골목의 작은 스튜디오 같은 데도 있었고 아니면 미드타운 이런 데도 있었고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네이버후드가 바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의 출퇴근 풍경도 바뀌게 되고 뭐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사 먹고 하는 그런 환경도 다 바뀌잖아요. 사실 뭐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몇 년 동안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계속 새로운 데를 도전한다고 해도 그나물의 그 반찬이고 그 몇 군데 맘에 드는 거 돌려막기거든. 그거 얼마나 지루해요. 안 그래도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일 가려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일을 가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일을 하러 갈 수 있겠어요. 오피스가 바뀔 때마다 그런 골목골목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뉴욕 혹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맛집을 탐방을 하게 된다든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뭐 그런 골목골목을 내가 알게 된다든지 하면서 진짜 뉴욕을 속속들이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었고 활력이었어요, 저한테는. 뿐만 아니라 오피스 자체의 분위기도 다 다른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진짜 말 그대로 회사처럼 똑같이 생긴 책상이 스트로 빽빽하게 쫙 깔려있는 회사도 있었고 어떤 회사는 완전 아티스틱하게 막 쇼미더머니에 나올 것 같은 막 힙합하는 사람들이 앉을 것 같은 그런 소파 있잖아요. 막 그런 데서 그냥 다리 꼬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마다 다 개 한 마리씩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개판인 회사도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하는 회사의 분위기가 다 다른 거를 체험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일종의 약간 도장 깨기 같은 느낌? 또 이건 조금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디자인이라는 필드에 아는 사람이 많게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상사나 동료들이랑 뭐 계속 꾸준하게 친구처럼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저 같은 이런 쑥스러움 많이 타고 친해지기를 힘들어하는 성격에는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다 이 저의 디자인이라는 필드에서는 그래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또 한 번 어느 회사에 가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제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마음에 드는 저의 롤을 충분히 이행을 해주고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몇 주 후, 몇 개월 후에 꼭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너 와서 또 일을 해줄 수 있니? 라고 계속 연락을 유지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비자 준비할 때 추천서를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프리랜서로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인맥들한테서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왜 풀타임이 아닌 프리랜서만 고집을 하고 있는지 그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털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오늘도 어떤 분들에게는 유익하거나 혹은 재밌거나 한 영상이 되었기를 오늘도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만나요. 안녕!